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전은지입니다. 제가 조사한 경제학자는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자 프리드리히 어거스트 본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연구를 진행해 나갔던 1930년대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몹시 심각하던 시기였습니다. 대공황은 1929년 뉴욕 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데서 발단되었는데 당시 미국은 1,5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겨나고 제반 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자본주의를 채택한 거의 모든 국가가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전까지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지했던 자유방임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하이에크의 연구의 목적은 전쟁과 대공황으로 마비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이에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조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이란 완벽한 이성을 갖춘 합리적 인간들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장소가 아닌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만나는 장소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러한 분권화된 시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시장 개입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이에크는 질서를 외부의 힘으로 창조된 인공적 질서와 스스로 성장한 자생적 질서로 구분했는데 모든 사회에 두 가지 질서가 항상 공존하지만 그것을 임의로 결합시키고자 했을 경우 자생적 질서의 파괴가 초래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 등의 자생적 질서를 계획 경제와 같은 인공적 질서로 전환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언젠가 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개입에 의해 경제 개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정부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이에 필요한 국방, 사법, 도로항만, 통화제도 등의 최소한의 역할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이에크는 경기 변동이 화폐적 요인인 신용의 창조와 수축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화폐적 경기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불황은 은행의 신용대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은행이 낮은 이자율로 기업가에게 대출해주기 시작하면 기업가는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공정이 길고 복잡한 공장 설비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의 의도적인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는 지속되지 못하며 다시 금리가 인상될 때 자본가들은 늘어난 생산 단계와 시설을 유지하지 못해 결국 가동 중단 및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이를 바탕으로 중립화폐와 이 중립화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자 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중립화폐는 생산, 분배 등 모든 경제 현상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중립화폐를 통해서 공황의 원인이 되는 추가적 신용의 공급을 저지하여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이에크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던 당시 케인즈는 불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총수의 부족이라 진단했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늘리고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와의 논쟁에서 패배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뉴딜 정책 등의 성공과 더불어 1936년 케인즈의 고용 이론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 학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하이에크의 이론은 비주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케인즈의 이론에 바탕을 둔 국가의 경제 개입이 경제 불안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하이에크가 주장했던 자유주의가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는 1974년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상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는 통화 및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선구자적 공헌과 그가 1950년대 이후 자유의 헌법 등을 저술한 점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경제에 미친 영향과 같이 경제, 사회, 제도적 현상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분석했던 것을 이유로 그에게 노벨상을 수여합니다. 하이에크의 연구는 과거 다른 경제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일부 연구는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비친다는 평가를 받는 등 비주류의 시각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스스로도 주장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기에 그의 연구를 확실하게 정의하기는 다소 힘들지만 과거 사회주의가 만연하고
많은 청년들이 지지를 하던 시대에 사회주의가 경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사회주의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점, 완벽하다고 여겨졌던 케인즈 이론의 한계를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의 기틀을 세운 것 등 경제사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이에크의 연구는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에크 신봉자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는 당시 고복지, 고비용, 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병에 시달리던 영국의 경제를 되살릴 방법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며 하이에크가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를 채택합니다. 대처는 사회주의의 폐지를 주장하며 작은 정부의 실현,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이나 철저히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등의 정책을 펼칩니다. 또한 1980년대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역시도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펼칩니다. 이를 통해 레이건은 기존의 케인즈 이론에 입각한 정책을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소득세 감세, 안정적인 금융정책 등을 시행합니다. 이들은 현재 빈부격차의 심화를 야기했다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당시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